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협회 생일 축하합니다. 문학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빚어낸 예지의 결정체이며 순수한 영혼이 서식하는 진실의 집합체이다. 문학은 인간 구원과 사회 정화의 길잡이이며 영혼을 깨우치는 스승이다. 돌아보면 문학의 향기는 반만년, 내다보면 문학의 길은 천리 만리 영원하다. 예술에 대한 문학적 사색과 끊임없는 언어의 탁마로서 동참한다. 둘째, 문학은 당대의 세계와 끊임없이 소통한다. 우리는 이 소통이 시대와의 호응 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로 실현되는 창작 활동을 지향한다. 셋째, 문학이 진실 탐구의 예술임을 재인식하고 이를 작품으로 형상화하여 독자들이 향수하게 한다. 우리 협회처럼 20대부터 90대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협회도 드뭅니다. 저는 협회에 갓 들어온 2010년부터 그리고 회장을 역할을 하게 된 지난 시간 힘들 때마다 우리 협회에 우리가 모인 목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신인문학상을 받으실 우리 신인문학상 수상자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나은 글,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이 말했습니다. 글을 쓸 때는 문을 닫고 글을 쓴 다음에는 문을 열어두라고 했습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을 서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모든 회원이 서로에게 선생님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글을 쓴 후 조언을 폭넓게 수용하는 것,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 부단히 노력하며 성실하게 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협회 활동에 고민이 생긴다면 그것에 집중해서 나아가면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 회장님, 박보라 회장님과 임원들이 구성원 모두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협회의 비전을 생각하며 현안을 처리해 가리라고 믿고, 이 협회가 올해 18번째 생일을 맞았는데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서야 성인이 된 것이죠.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아이 3명 중 2명이 성인인데요. 성인이 되니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져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책임감이 커졌다는 건 스스로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희 협회도 이제 성인이 되어 더욱 책임감 있는 성숙한 단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회원들의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문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글쓰기를 통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이 필요합니다. 글 안에는 먼저 각각의 명사가 필요하고 그것을 이어주는 조사,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동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형용사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협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각 회원이 명사라면 그들의 관계를 잘 이어주는 조사 같은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직접 발로 뛰며 일을 하는 동사 같은 사람인가요? 또는 자신보다 다른 회원들을 더 돋보이게 하는 형용사 같은 사람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여기 문장부호도 있습니다. 협회 일의 마침표처럼 마무리 지어주는 사람, 쉼표처럼 편안히 쉬다 가게 해주는 사람, 느낌표처럼 격렬하게 감동해주는 사람, 물음표처럼 협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질문을 던지는 사람. 여러분이 이 협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든 우리는 다 같이 뭉쳐서 시애틀 문학회라는 멋진 글을 완성합니다. 제 나이가 43인데요. 40 불혹이라고 하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나이라고 하는데 전 여전히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직 혈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희망은 여러분입니다. 함께 손잡고 걸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성인이 된 시애틀 문학회가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을 가진 협회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근래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괴테의 동화 초록뱀과 아름다운 백합엔 현명한 노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시오. 그러면 공통된 하나의 불행이 개개의 기쁨을 집어삼키듯이 공통된 하나의 행복이 개개의 고통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18해 동안 이 협회를 세우고 이끌어 오신 전임 회장님들과 모든 회원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10대 임원단이 만들어갈 새로운 모습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협회에 들어왔을 때 작가는 글이 얼굴이고 명함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회원이 글쓰기 활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기록들을 꼼꼼하게 잘 기록해 주시는 서기 이주영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항상 이런 단체의 제일 사실 골치 아픈 일인데요. 우리 재무를 맡아주신 신경 선생님이십니다. 왜 여행을 떠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장소를 경험할 때 느끼는 감동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떠나면 우리는 익숙한 곳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을 만납니다. 저는 여행을 떠날 때마다 늘 전망대에 올라가 새로운 세상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보려 합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과 그곳에서 느끼는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감각을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그 장면을 담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마주할 때의 충격과 경외감은 그 어떤 매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작가나 문학가의 노력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은 우리가 일상에서 놓칠 수 있는 감정과 아름다움을 포착하여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시애틀 문학 신인문학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워싱턴 지부는 2007년 2월 3일 설립된 이래 미주에서 한국 문학을 읽으며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이는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 회원님들의 봉사협력 정신이 이룬 성과기에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임하는 정동순 회장님께서 임기 동안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 회장님으로 봉사하는 박보라 소설가께서 이 전통을 잘 이어받아 워싱턴주 지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리라 믿습니다. 미국에서 창작된 한국어 시는 처음부터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공동체, 다른 날을 그려 보인다. 시편들에는 한국어 사용자들 사이에 놓인 한국어 시와는 다른 간절함, 다른 절실함이 있다. 조수경의 시 사과나무를 우수작으로 추천한다. 조수경의 시는 시원하면서도 달콤하다. 지나온 삶을 반추하되 감상이나 훈계에 빠지지 않는 균형 감각이 돋보인다. 타국에서 고향을 발견한 사연을 설명하는 사과나무에서는 묘사력이 돋보이고 졸업 때의 기분을 말하는 졸업에서는 뻥 뚫린 가슴이라는 선명한 이미지를 포착해냈으며 이민이 두 번째 생일임을 토로하는 탄생과 이민에서는 수목화 같은 담담함이 인상적이다. 실타래 공동체에서는 인연을 이어준다는 붉은 실로 시를 시작했는데 이 관습적인 비유가 실타래는 공동체와 같다로 확장되면서 참신한 비유로 거듭났다. 시의 기호를 잘 채택하고 있는 시편들이다. 이효준의 시 엄마와 김진미의 시 소녀 여고생 아가씨를 가작으로 추천한다. 이효진의 시는 지극한 고백의 어조로 쓰였다. 고백은 당신과 나를 대화하는 관계로 묶는다. 고백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당신과 나로만 이루어진 지극히 내밀한 공간이다. 김진미 님의 시에는 일기를 쓰는 듯한 솔직함이 있다. 때로는 감탄하고 때로는 탄식하는데 그 탄성에는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이 엿보인다. 그런데 이런 심성으로 한 여자가 겪어내야 했던 고난을 적어 내려간 소녀 여고생 아가씨에서는 체험이 주는 아픈 감동이 있다. 본래 감동이란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고 여기에는 크기만 있을 뿐 방향이 없다. 좋은 감동과 나쁜 감동, 쾌와 불쾌 모두가 감동의 원천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시들을 더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제가 그동안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많이 위로받고 또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읽는 것에서 나아가 글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첫 걸음을 오늘 크게 뗀 것 같아서 정말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다들 각자가 갖고 계신 삶의 무게가 다를 것 같아요. 다들 바쁘시고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게 바쁜데 무슨 글이야 혹은 사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사치를 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꿈,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신 꿈, 그 모든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잠시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작가분이 얘기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뭐냐면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남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다는 거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귀한 분이 추천을 하셔서 제가 동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작이란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오랜 시간 제 나름대로 메모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된 건 제가 매일 밤 하나님 제가 시를 응모를 했는데 정말 가작이라도 해서 입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가작으로 입선이 되었습니다. 신인 작품은 신선한 소재와 구성으로 독창적이어야 한다. 이번 한국문인협회 워싱턴 지부 시애틀 문학 신인문학상 분신에 올라온 작품은 단편소설 2편, 수필 6편이었습니다. 이들 작품을 심사하면서 먼저 문학작품으로서의 미학을 잘 갖추었는지 작가로서의 시선이 완성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문학작품을 쓰는 일은 기술이 아니라 작가의 몸에서 나오는 언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필을 써서 수필가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수필가가 되어야 수필을 씁니다. 또한 소설을 써서 소설가가 되는 게 아니라 소설가가 된 이후라야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게 그 말 같으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를 필자는 작가 몸 만들기라고 이름 붙입니다. 수필가와 소설가가 되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좋은 작품을 지속하여 쓸 수 있는 힘은 바로 작가의 몸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행히 이분 응모 작품을 심사하면서 그러한 작품이 보여 기뻤습니다. 문학인으로 능동되기 위해 응모하는 신인들의 작품에서 보기 드물게 신선한 소재와 구성으로 작품을 빚은 솜씨가 뛰어난 작품을 만나 심사위원으로서 기뻤습니다. 이들 응모 작품을 심사한 결과 단편소설 부문에서는 유아영 씨의 태평양 고등어를 대상으로 박시영 군의 단편소설 시간을 초월한 연결을 가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수필 부문에서는 안젤라 김 씨의 예쁜이를 우수상으로 선정합니다. 대상으로 선정한 단편소설 태평양 고등어는 고등어를 소재로 한 구성에서 매우 훌륭한 솜씨를 보였습니다. 독창적인 소재를 서사로 이어가는 구성 또한 탁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은 다양한 체험으로 새로운 세상을 그릴 것입니다. 낯선 외국 땅에 정착하여 삶을 꾸려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로 한치할 수도 있으며 디지털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날로그를 꿈꾸는 희망을 불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작품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타오마제인, 즉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하고 다양한 상상 속에서 낯설의 세상을 체험하게 합니다. 마지막에 주인공 고등어가 AI였다는 사실을 알게 한 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반전을 가져와 소설 미학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문장, 구성 모두 훌륭한 수작입니다. 우수상에 선정된 수필 예쁜이는 무심히 발 아래 떨어진 낙엽을 자기 삶으로 연결한 발상에 매우 신선하고 독창적입니다. 내용은 이하동문입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에 이제 제가 그 은퇴를 하면서
그동안에 못했던 그런 이제 취미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형제교회에서 하는 애취제야에 거기에서 등록을 해서 뭐 악기도 배우고 또 뭐 그림도 그리고 그러다가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수필 그 반을 들어서 제가 이제 글을 쓰고 했는데 그 숙제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표를 했을 때 그 교수님과 또 여러 그 학생분들께서 잘했다고 막 칭찬의 박수를 주셨습니다. 단편소설 부문 대상 유아영, 작품명 태평양 고등어, 내용은 이하동문입니다. 선생님 부를 수 있도록 정면을 어떤 날은 저희 할아버지의 26주기 기일이 되기 3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북 출신의 유정 시인이십니다. 유유정이라는 필명으로 한국 문단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번역자로 잘 알려져 계시기도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세상이 아직 어둡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추상적인 말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창작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저를 저보다 더 믿어주면서 늘 글을 쓰라고 해온 남편, 지금도 아마 아기를 보느라 밖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계속 꿈꿀 수 있게 해주는 저희 두 아들들, 그리고 멀리서 늘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에 주신 상은 저보다 먼저 걸어간 문인들과 또 앞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써도 된다 라고 건네주시는 애정어린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밀어 주시는 따뜻한 손을 용기를 내서 기꺼이 붙잡고 앞으로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깨끼 그대로 얼음이 된 여중생의 초록치마는 화공에 펄럭였다. 숨었다 난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기어코 우리를 찾아낸 바바리맨의 잔인한 웃음 앞에 안경을 벗고 눈앞의 세상을 지웠다. 보이지 않으면 안전할 거란 착각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뒀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스폰서 돈 많아. 내 얼굴에 달린 두기가 너무도 부끄러워. 얼어붙은 내 몸, 메마른 내 목은 그 순간 그렇게 멈춰버렸다. 원래 작은 별이 반짝여야 그제서야 밥을 하는 수줍은 개똥벌레. 개울가 총총이 UFO 길을 만들며 나타나는 장난꾸러기. 61일이 지나면 찾을 수 없네. 반딧불이 개똥벌레. 발 아래 툭 떨어진 나뭇잎이 내게 말을 걸었다. 그중에 유난히 빨갛게 곱게 물든 예쁜 단풍 몇 개가 굴러가지 않고 나의 발 아래서 살랑살랑 춤을 추며 나에게 손짓을 했다. 난 그 예쁜 단풍 몇 개를 보물이라도 찾는 듯 신기해하며 집으로 갖고 왔다. 내가 너를 좋은 곳에 써줄게 라며 나의 성경책 안에 넣었다. 유난히도 예쁘고 마음에 쏙 드는 그 단풍을 난 예쁜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예쁜이를 보고 있으려니 곱게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태평양 고등어, 정채민. 나의 최초의 기억은 여전히 인천 앞바다 어딘가 해안가에서 멀지 않은 다시마 숲이다. 바닥에는 자갈들이 깔려있다. 뿌옇게 흙이 일다 바람길을 반복하는 곳. 이것이 내 유년의 기억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의 것이라 해도 상관은 없다. 어차피 우리 고등어를 지탱해온 것은 집단 지성이었고 집단 기억이었다. 바다 수면 가까이에 산다는 의미의 부어에 해당하는 고등어. 영어로는 펠라지 거리. 그리스어로 바다를 뜻하는 펠라고스에서 왔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펠라고스는 해안가가 아닌 개방된 넓은 바다를 뜻한다. 대항으로 나아가려는 내 본능은 분명하게 살아있다. 앞으로 내가 내딛는 한 걸음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추적될 것이다. 내 움직임 하나하나가 연구소 직원들에게 전송될 것이다. 내 앞에는 결국 다시 연구소로 돌아가 내 모든 지성과 기억의 집합체를 내어놓을 것인지 혹은 이 모든 추적으로부터 사라진 나의 권리를 찾을 것인지. 제가 사실 우리 교회 개척하러 30대 왔을 때
한 3년 됐을 때 조금 약간 좀 저도 이렇게 문학적인 제가 그 음악도와 문학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제 안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문인 그런 것을 좀 배워볼까 해서 그 문인 무슨 협회 무슨 모임이 있다 해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근데 여기 보니까 김학인 회장님 그대로 계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저를 아는 분이 있을 텐데 한 번 나갔어요. 근데 그때 모여서 이렇게 10명 정도 됐나? 하여튼 별로 많이 없었는데 그때 이렇게 모이셔서 거기서 이렇게 글도 쓰라고 그러고 봐주신다고 선생님들이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쓰라고 그래서 난 그냥 배우러 왔는데 막 갑자기 바로 쓰라고 그러니까 이거 뭘 써야 되나 하다가 그때 당시에 3년 됐을 때 제 느낌이 왜 시애틀은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거 계속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앉아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제 제목이 시가 비였어요. 비. 그래서 어제도 비가 왔다. 오늘도 비가 온다.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한다. 하나, 둘, 셋.